이야기로 나를 바꾸는 책바퀴. 책바퀴. 안녕하세요, 오바퀴 줄바퀴. 큰바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봄날입니다. 오늘 오는데 햇살도 너무 좋고 이젠 따뜻한 느낌이 너무 행복해요. 옷을 가볍게 입어도 되니까. 왜냐면 옷도 다 짐이잖아요. 너무 좋아요. 네. 근데 날씨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해요. 내일 할때 아직은 좀 뭐. 감기 조심하셔야 맞아요.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 항상 질문. 우리 언제 봤지? 한 달 전 아니죠? 3주 전? 3주? 3주 전. 딱 뭐 연주하고 애들 가르치느라 바쁘게 지내고. 이거 지금 재방송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똑같나요? 얘기했는데 저도 똑같아요. 아니 너무 비슷한 결의 사람들이어가지고. 저도 쳇바퀴 같은 사람. 책바퀴. 지금까지 여러분. 좋았다. 라임 되게 좋았다. 챗바퀴 같은 사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노 뉴스 이제 굿 뉴스. 발음 너무 구수한 거 아니야? 잘 지내고 또 재밌는 책으로 왔죠. 맞습니다. 오늘 얘기할 책은 팩트플리스라고 하고요. 이거는 한스 로슬링 그리고 올라 로슬링, 안나 로슬링 렐룬드의 공저로 우리가 전 세계적인 경제, 사회, 정치, 환경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고 실제로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입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약간 경제 성장, 건강 상태, 그리고 교육 수준 등 여러 가지 지표를 분석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이 훨씬 더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이 어떤지 그 세상의 인간 생각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면서 인간의 인식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10가지 인지적 오류를 얘기하며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10가지에 대해서 혹시 어떤 본능이 있는지 얘기해 주실까요? 제가 할까요? 간극 본능. 뭐 이런 건데. 네, 제가 얘기할게요. 10가지가 간극 본능, 부정 본능, 직선 본능, 공포 본능, 크기 본능, 일반화 본능, 운명 본능, 단일 관점 본능, 비난 본능, 다급함 본능 등입니다. 네. 이게 10가지 본능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이제 관점이나 시각을 넓혀야 하는 어떤 초점들을 맞춰준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책을 읽고 싶은데 앞에 너무 힘들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들으시고 그리고 뒤에 부분 그림 보시면 아마 완독의 맛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 이게 저희 바로 전 책 뭐였죠? 독서 중독자들, 익명의 독서 중독자들. 네, 그 책에서 정답! 나오는데 그 서문 얘기가 나오거든요. 서문에 얼마나 잘 요약이 되어 있는가, 그런 책들이 뭔가 믿음이 가는 서문이라 했는데 이게 딱 적절한 이해예요. 서문에 정말 완벽하게 이 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약간의 요약도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방금 이제 오바키님 말씀하신 것처럼 챕터 마지막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에 깔끔하게 요약을 해놓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시간이 없다 싶으면은 그렇게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책의 그 의도는 거기서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팩트플리스 자체의 단어가 만들어진 단어잖아요. 이 작가가 직접 사실 팩트에 full 아주 가득 차도록 하도록 해라 해서 한국말 번역이 좀 어렵긴 해요. 맞아. 충실성. 사실 충실성.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팩트플리스 자체 단어로 그냥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 팩트플리스란 사실을 더 정확하게 보려고 해라. 사실을 제대로 말하도록 하라. 이게 맞아요. 팩트플리스인 영문으로 것 그냥 같아요. 바로 이해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자꾸 한국어로 바뀌려고 하니까 좀 잘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에이. 다행히 그게 팩트플리스라는 거기 제목에서 팩트는 우리가 항상 얘기한 단어잖아요. 거의 한국말 아닌가요? 팩트는. 그쵸. 거기에다 full, 그다음에 this 명사로 만드는 거. 그래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팩 스며들 스. 한자였군요. 그래서 이 책에 약간 머릿말 부분에 그 세계에 관한 독자의 테스트 13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질문을 또 다 읽기는 힘들고. 애매하고
그 나중에 한번 올려드리거나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두 분은 이 13가지 테스트를 해보셨다면 테스트 결과가 어땠는지. 그러니까 13가지를 다 사실을 답을 체크하려는 마음으로 풀었죠. 근데 이거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거 아니야? 당연히 이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 또는 제가 나는 깨어있는 사람이니까 이건 당연히 맞출 수 있어 하는 문제도 다 틀리고 그래서 13문제 중에서 3개 맞췄습니다. 다행이다. 저도 딱 3개 맞췄거든요. 그 3개는 정말 상식 중에 상식 3개 맞췄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틀리신 분들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준바키님, 준바키님 몇 개? 잠시만. 근데 그래봤자 침팬지보다 낮아. 맞아요. 침팬지가 정답률 33%를 보였죠? 네, 맞아요. 침팬지는 그냥 이렇게 찍었는데. 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침팬지보다 못 맞췄다. 네, 그래서 우리 합니다. 준바키님. 저는 반은 맞췄어요. 잘했어. 근데 이 반을 약간 생각하면서 이거 약간 문제 의도? 의도 파악 있죠. 한국식 그 생각. 불순해. 순수하지 못했어. 근데 나도 의도 파악하면서 다 틀렸거든요. 근데 그 의도가 이 안에 나온 모든 본능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비난 막 이런 거. 맞아요. 그걸 내가 다 정말 사용하면서 이 문제를 풀었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재밌는 거 하나 여러분들 듣는 분들도 맞춰보시게 하나만 내볼게요. 여기 보면 오늘날 세계의 기대의 수명은 몇 세일까요? 사실 저는 이건 틀렸거든요. 저 맞췄어요. 나 맞췄지롱. 우리 맞췄다고 지금 낸 거야, 그죠? 네네네. 기대 수명 맞췄어요. 네. 다른 걸 틀렸네. 몇 세죠? 기대 수명이? 70세. 맞아요. 네. 보기가 50, 60, 70 있었는데 70. 이거 한국인은 거의 다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국 사람이었네. 네, 우리. 맞아요. 그리고 뒤에 좀 틀려서 조금 그랬던 게 교육에 대해서 제가 아직도 이렇게 교육률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했던 문제도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 문제였는데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은 얼마나 될까요? 라는 문제였거든요. 맞추셨어요, 이거? 저 완전 반대로 틀렸어요. 저도 이건 틀렸어요. 예, 저도 이거 틀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 머리를 쓴 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가 우리한테 너무나 평범하지만 빈곤층 나라에서는 못 받을 수 있겠다를 너무 크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책에서 설명해 준 게 초등교육만큼은 많이 이제 이수를 한다라는 게 이제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몇 %였죠, 이게? 이게 60%. 네, 저는 60%나 40%로 찍었어요. 전 20%. 그러니까 나도 40%라고 한 것 같은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한다고 했던 게 또 다른 편견의 맞아요. 결과였다는 것도 이 테스트가 보여주는 게 되게 재미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결과 침팬지보다 못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 다행히 우리가 채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 거 알게 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세워서 다시 생각을 좀 바꾸거나 새로운 정보를 잘 정립을 해야 되겠다.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이거를 한번 이제 풀고 나니까 약간 이렇게 경각심이 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이런 편견에 정말 사로잡힌 사람 중 하나였구나. 근데 그 문제는 그거를 나는 오히려 또 반대로 생각했던 거죠. 나는 깨인 사람이야. 막 혼자 막 이게 막 독서 모임도 해.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점이 더 어떻게 보면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아마 올해의 책이 될 것 같은데 너무 올해 이제 시작인데 벌써 올해의 책이면 어떡해? 나는 딱 감이 와요. 근데 작년에 다정한 것도 이때 읽었거든요. 이때 읽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런가 봐. 그게 연초에 그게 있나 봐요. 그래. 아니 근데 책이 너무 좋았어요. 이게 저는 이게 뭔가 사실에 근거해서 건강한 시선을 갖게 해준다. 그런 거에 너무 꽂혀가지고 책 너무 좋아. 이게 만약에 우리 다 맞췄으면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그럼요. 여기 책에도 나오는 게 지식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또 다른 편견을 낳는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에 안주하면은 또 도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많이 틀린 게 잘 된 거 아닌가? 그쵸. 그게 바로 저자의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너네 이렇게 알았지만 아니었다.
이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이렇게 전개해 나가니까 책을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엄청나게 랩하는 것처럼 10가지 본능을 말씀드렸는데 약간 책 내용 중에서 약간 세상을 좀 자기가 오해하고 있었다는 부분이 있으셨는지 그렇다면 그게 어떤 본능이었던 건지 조금 궁금해요. 두 분의 생각이. 예. 세상을 오해했었던 나의 편견. 예. 저는 딱 1번 간극 본능. 발음 어렵다. 음. 왜냐면은 세상은 좋아진다고를 항상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좋은 세상은 더 좋아진다고 생각했고 그렇지 못한 데는 아직도 너무 많다. 그리고 나는 이 그렇지 못한 곳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질문에 답을 했던 것도 뭐 여성의 교육률 이런 거에서도 정말 낮게 했던 게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에서도 나오는 간극 점점 격차가 벌어졌을 거라는 그런 편견이었어요. 저는. 저는 이 책에서 했던 말을 꼬집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크기 본능에서 여기에서 언급했던 게 이제 전쟁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중국이랑 베트남 전쟁이랑 이런 것들 예시를 들어주면서 뭐 이 전쟁이 200년이었을 때도 있었다. 이 전쟁이 80년이었을 때도 있었다라는 걸 비교하면서 여기서 읽어드리면 이거예요. 중국과의 전쟁은 싸움과 휴전을 반복하여 2000년 동안 지속되었다. 프랑스가 점령한 기간은 200년이었다. 대미항전은 고작 20년이었다. 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 베트남 사람들에게 베트남 전쟁은 상대적으로 의미가 작다는 걸 이해할 수 있다. 라는 문장에선 거슬렸거든요. 왜냐하면 2000년이든 200년이든 20년이든 그 전쟁을 겪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이슈고 큰 어려움이고 아주 큰 사건인데 다른 크기들과 비교하면서 이 전쟁을 확대 해석하지 말아라? 그거는 너무 경제학적 숫자로만 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크기 본능에 휩싸인 어떤 또 다른 해석의 오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책이 좋았던 점이 이제 크게 봤을 때 막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전 세계적인 통계를 봤을 때 생각보다 큰 거 아니다. 생각보다 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개개인한테는 굉장히 큰 이벤트고 여전히 되게 힘든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을 또 놓친 거네 어떻게 보면 저자는.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메모를 했던 게 200년이든 20년이든 그 시간에 있었던 개인들에게 물어본다면 그들에게 그 의미는 굉장히 클 것이다. 그렇죠. 거대할 것이다. 이거는 2000년과 200년과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제가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너무 범위를 크게 봐서 이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야라고 하는 것도 어떤 특정한 사건에 있어서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시네요. 이렇게 책 저자랑 싸우는 거 좀 좋아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이런 부분은 저랑 또 반대되는 게 저는 팔랑귀거든요. 그래서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잖아? 100% 신뢰. 이랬지. 진짜 최고다. 막 이러는데 이렇게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렇구나. 또 팔랑거리긴 한데 좋네요. 저는 약간 부정본능 이런 거에 조금 꽂혀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계속 과거 뭐 나쁜 그런 뉴스만 접하니까 계속 나쁜 줄 알고 그런 건데 생각보다 세상이 또 나아지고 있고 약간 이런 부분에서 부정본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그래서 제가 조금 질문을 만든 부분이 세상이 약간 예전 세대보다 나아졌다는데 왜 요즘 청년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돈도 없고 살기 힘들다는 느낌을 받을까라는 게 좀 궁금했어요. 네, 약간 부정본능 읽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좀 급하게 질문을 드리지만 이게 돈이 없다는 실감하는 것 같아요.
이게 부모님 세대 지금 제 나이 때 부모님 세대는 어쨌든 이미 가정을 이루고 뭐 그때 막 뭐 집을 사든 뭐 준비를 하던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거랑 딱 1대1로 비교해 봐도 저는 아직도 뭔가 아직도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인 것 같고 아직도 어른이 되려면 훨씬 먼 것 같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청년 세대가, 그러니까 제 세대가 부모님 세대보다 그 경제적으로는 약간 조금 더 뒤처져 있다는 느낌은 드는데 그 대신 그 다른 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정서적인 거, 정신적인 거, 그리고 교육적인 혜택 이런 거는 부모님 세대보다는 훨씬 더 혜택을 많이 누렸고 그거에서 나오는 제 만족감도 되게 높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인 것만 비교했을 때는 그래 부모님 세대가 좀 더 나았다. 하지만 전체적인 삶의 질로 따졌을 때는 저는 저의 삶의 질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이게 비교할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질문을 하고 나니까 또 부모님 세대 나이랑 부모님 세대 청년 나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나이랑 비교하면 당연히 돈이 없는 건 맞는 그렇죠. 것 같아요. 응. 그거 좀 듣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예시 들어줬던 것 중에서 역사를 이제 미화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무슨 본능이었죠? 기억나는데? 역사를 우리가 항상 아름답게만 기억하려는 본능이 있다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본능인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부모님들도 얘기하시는 저희 부모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과거에 좋았지 그때 좋았지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들어도 일할 곳은 많았고 좋았지라고 하시는데 이 또한 그런 것 같아요. 과거가 미화돼서 그냥 아름답게만 보여지는 것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 지금이 힘들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오늘 또한 미래의 과거가 될 텐데 미래의 오늘을 바라보면서 또 부러워할 거잖아요. 맞아. 그럴 수 있죠. 맞아. 맞아요. 그럼 전 그 생각을 한 적 있어요. 이게 한번 이렇게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니까 그럼 무조건 미래에 태어나야 되나? 되게 멋있다. 미래에 태어난다고요? 그렇게 비교하면 너무 답이 없는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람 성향인 것 같아요.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거를 항상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미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팩트플리스라고 하지만 이게 right now 지금 당장의 사실에 충실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꾸 비교를 과거랑 한다거나 내 친구랑 한다거나 다른 나라랑 비교를 계속하면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파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매몰되면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로 봤을 때는 뭐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집 사는 문제가 너무 대두되다 보니까 이게 확대 해석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더 살기 힘들다라는 게 집 사는 문제로 전체가 다 해석이 돼버리는 거죠. 이거 또 다른 함정에 빠진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약간 제 질문에 오류가 있네요. 단일화 본능인가? 아니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질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친구들하고도 얘기해 봤었던 문제고 그다음에 이 책하고 너무 관련이 있는 주제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또 한 번 저도 생각이 또 바뀌기도 했고 그래서 좋은 질문이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청년 세대가 지금 힘들다라고 느끼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부모 세대랑 비교해서 힘들다가 아니라 현재 힘든 거에 초점을 맞춘다면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때문에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자기를 잘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인간이 약간 현재랑 과거를 좀 비교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미래랑. 그래서 약간 현재 문제를 풀 때는 이성적이 되지 않고 굉장히 감성적이 돼서 더 약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다이어트만 해도 그래요. 과거의 나의 몸에 갇혀서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때 좋았지. 근데 심지어 그때도 다이어트 하고 있었다? 안 끝나. 이 책에서 약간 팩트플리스 하면서 언론 얘기도 좀 많이 나와요. 언론이 보여지는 걸 다 믿는 게 맞냐. 근데 언론이 보여지는 걸 믿는 것도 많지만 조금 더 그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내용의 플로우가 나오는데 언론이 약간 사실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에 기반은 해야 된다. 이게 페이크 이렇게 되면 사실 그거는 언론이 아니다. 언론으로서의 그런 정의가 이미 상실된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사실들 있잖아요.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따뜻한 곳이고 점점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이거를 전달하는 게 언론의 역할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떤 스토리들이 있고 좀 사람들이 더 알아야 되는 스토리가 있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동의하거나 좋아하는 기사는 아니지만 재미를 위한 기사나 좀 자극적인 기사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거의 모든 거의 베이스는 정확한 사실 그리고 그 언론인의 뭐라 그럴까? 언론인의 그 사명감?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덧붙여서 사실을 써야 하지만 어쨌든 인간인지라 주관적인 견해가 안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사람이 사실 썼다고 믿고 그걸 또 너무 믿는 거는 좋지 않으니 독자의 비판적인 시각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맞아요. 이 책에서 나오는 게 결국에는 그 해석하는 사람의 몫이잖아요. 맞아. 네. 그 만약 기사가 있고 어떤 숫자가 제시됐지만 이 숫자가 맞는지까지도 우리가 한번 의심도 해보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결국 읽는 사람의 몫이다. 사기당하는 게 그런 거래요. 사기를 칠 때 어려운 숫자를 계속 나열하면서 정보를 제공을 해주면 듣는 사람이 의심하지 않고 믿어버린대요. 예를 들어서 이거 커피 이번에 잘 팔리거든. 이번에 지난번에 돈 대박 많이 벌었잖아. 라는 것보다 이 커피가 원가가 3,000원인데 10,000원에 팔아서 얼마 이익을 봤다? 라고 말하면 신뢰도가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커피 제가 사겠습니다. 약간 요즘 핫한 종교의 믿음 그런 것도 생각이 나네요. 요즘 굉장히 핫하죠. 굉장히 핫합니다. 네. 그래서 숫자에 오히려 우리가 약한 면이기 때문에 숫자를 나열한 순간 그냥 현혹된대요. 정확한 사실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아까 큰박이님이 정리해 주셨는데 약간 책에서 얘기해요. 완벽한 사실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약간 그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면서 선입견과 편견을 최대한 배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것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선입견을 갖지 않고 기사를 읽으려는 노력. 저는 좀 안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정본능인가? 이거 모르겠어요. 약간 조금 시각을 되게 중립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저게 다 완벽할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을 일단 해보는 뭔가 거야? 제가 신을 믿진 않으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모든 의심부터 하고 보는 그런 게 있어요. 네. 저는 적어도 2-3가지 비교해 보려고요. 제가 관심 있는 주제 뭐 기사라고 하면은 이 언론에서 낸 기사 그리고 조금 뭐 약간 결이 다른 언론에서 낸 기사 이렇게 좀 비교해서 봐서 조금 다르네 싶으면 좀 의심하고 이런 식으로 읽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 노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이제 저희가 이거 읽으면서 조금 생각나는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하긴 한데 제가 먼저 얘기하자면 저 되게 조금 충격적이었던 게 있었어요. 그 인도에선가 승강기 어떤 학생이 승강기 문을 이제 멈추려고 보통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승강기가 발이나 손을 넣으면 문이 열리잖아요. 그거를 이제 당연하게 손이 문이 열릴 거라서 발을 넣었는데 갑자기 열리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정말 사고가 날 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화 본능에 나오는데 다 승강기가 발을 넣는다고 문이 열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나라는 당연히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인 내용에서 나도 너무 일반화에 살아 있었구나 약간 이랬고 예전에 저 오와키님이 얼마 전에 유럽 네. 엘리베이터 얘기해 주신 게 기억나서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유럽 엘리베이터? 그 유럽 엘리베이터는요 셀프 오픈이에요. 자기가 문 열고 나와야 돼요. 너무 그것도 내가 또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너무 일반화로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깨닫게 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여행 하다 보면 많이 느껴요. 해외 여행 하다 한국에선 당연한 것들이 해외에서는 아닌 것들도 많고 또 여행 프로그램 한국으로 여행 온 사람들 프로그램 봐도 자동문 앞에서 서 있는 사람들 봤어요. 한국엔 자동문이 되게 많아서 식당도 다 자동문이잖아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은 그런 데가 많지가 않거든요. 대형 어떤 매장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문을 여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서 있다가 누가 여는 거 보고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방송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뭉쳐야 뜬다라는 아저씨들 4명이 여행하는 거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엘리베이터 결국 못 내리고 한층 더 올라갔더라고요. 오. 지금 바르셀로나 가 있는데 예. 그래서 이 비디오를 제 친구들한테 보여줬거든요. 유럽은 문을 열고 나와야 된다 했더니 보여줬더니 애들이 한 번 더 놀라는 거예요. 현대식이야? 그니까.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 줬을 때 이게 오래된 건물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한 도로램을 100년. 막 올리고 네, 이럴 줄 막 알았지. 이렇게 막 자기가 막 이렇게 다 힘써가지고 막 엘리베이터 작동시키고. 아니야, 현대식 아파트가 맞아.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문 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이게 엘리베이터 같지 않아요. 그냥 우리 일반 도어 같아요. 오바키님 얘기 안 해주셨으면 또 이거 약간 일반화에 꽂혀가지고 근데 이 책에서 이렇구나라도 알아가지고 이게 조금 기억에 남아요. 저는 기억 남고 또 하나가 있는 게 그 저희 막 TV에 유니세프 이렇게 해서 아이들 뭐 조금 도와주세요 이랬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세상이 나아지고 있고 이런데 좋아지고 있는 건 안 보여준다. 왜냐하면 그러면 지원이 끊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뭐 두 분 생각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전 여기서 했던 것 중에서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식은 업데이트 돼야 된다라는 거 굉장히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했던 여러 사건들 중에서 제가 표시했던 것 중에서는 이제 정말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있다. 다른 거에 휩쓸리지 말고 세계적 유행병에 걱정을 해야 된다. 이거 소름 돋았어. 이게 이제 원서로 팬데믹이라고 써있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이거를 코로나를 겪은 입장에서는 약간 이분 미리 알고 쓴 것 같은 느낌 들 맞아. 정도로 세계적 유행병, 금융위기, 3차 대전 이것도 소름 끼치는 게 러시아 전쟁이었잖아요. 맞아.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닭살. 그다음에 기후 변화, 그다음에 극도의 빈곤. 정말 극도의 빈곤.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해야지 다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걱정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 비행기 사고를 걱정하면서 사는 시간이 아니다. 더 중요한 곳에 에너지를 쏟자라고 했던 메시지도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읽으면서 좀 이 책이 어떻게 보면 결론까지는 아니더라 뭔가 관통하는 그런 얘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었던 게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게 그 어떤 나라냐 어떤 환경이냐가 아니라 그냥 개인의 소득 수준이라고 그게 결국에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가장 결정한 중요 요인이다. 이게 뭐 북미에 있던 아니면 어디 다른 중국에 있던 그럼요. 네. 네. 나이지리아에 있던 다 동일한 소득 수준이면 동일한 그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약간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명확하게 정리해 주니까 뭔가 더 확실한 거예요. 이게 뭐 어느 나라에 산다고 뭐 더 좋은 교육 수준 물론 그런 거에 영향 조금 있죠. 당연히 나라를 내가 선택할 수는 없고 나라가 주는 혜택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 개개인의 삶을 결정하는 건 개인의 소득 수준. 이거 너무 깔끔했어요. 그 결론이.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대한 내용 중에서도 약간 편견 하잖아요. 거의 이제 결론에 약간 도달하자면 우리가 가진 편견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도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먼저 편견이 어떻게 형성될까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가정이 첫 번째인 것 같고.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먼저 하려고 했죠. 그래서 와, 손들더라 이번에는. 내가 먼저 하고 와야겠다. 가정이 먼저고 그다음에 교육 어디서 교육받았는지 그다음 주위의 사람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랑 어울리고 그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책을 읽는지. 근데 뭐 책과 생각은 덜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지 이런 거에서 편견과 그런 생각의 사고체계가 거기서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거 받고 내가 태어난 나라. 중요하죠. 네. 우리 여기 안 태어났으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요. 맞아요. 문화, 환경. 또. 저도 똑같아요. 문화, 환경, 가정, 친구, 만나는 친구. 다 환경이네요. 그쵸. 어떻게 하나. 네. 근데 타고난 성격. 기질. 기질. 이거 내가 했지. 이거 하고 싶었죠. 이걸 까먹었네. 다시 손들고 기질. 이거 되게 웃겨. 우리가 미팅 시간에 가정을 제가 얘기했고 그다음에 기질을 금박희님이 얘기하셨는데 서로 마음에 들었던 거야. 서로 대답이.
서로 훔쳤어. 기억하고 있다가 가정 얘기해야지. 나는 기억하고 있다가 기질. 왜 네. 타고나기를 의심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요. 맞아. 그리고 타고나기를 또 조금 더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마인드가. 아니면 음. 조금 더 닫힌 사람이 있고 거기서 이제 또 편견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에서 팩트플리스에서 다룬 내용으로 약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전 너무 쌉 가능. 싹. 그래가지고 저는 응. 이 책을 좀 친하다 그리고 나랑 뭐 오래오래 볼 사람이다 하면은 추천해주고 싶어요. 읽어보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좀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전 저 미래의 자식 미자? 미자에게 추천해 주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사상을 가지고 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책 자체가 되게 재밌는 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책 안 읽는 친구한테 뭐 이거 읽어봐 이렇게 추천하기 조금 처음엔 부담스러울 것 같고 하지만 친한 사람들한테는 꼭 읽어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전 아까 금박기님 하셨던 얘기 중에서 그 변할 수 있다. 준박기님 질문에 변할 수 있을까요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했던 것 중에서 느린 변화도 변하다라고 그럼요. 했던 게 있어요. 이제 그 멘트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작은 변화지만 크게 될 수도 있고 느린 변화일지라도 변화는 중이다라는 걸 공감을 하면서 추천을 한다고 한다면 글쎄요. 아까 좀 어려워서 이거를 재밌으라고 읽어보라고 하긴 어려울 것 같고 네, 사회과학에 관심 많은 친구들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책 독서라는 게 혼자 읽는 것도 좋지만 또 편견의 세계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책을 읽고 이 책 같은 경우에 특히 읽고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네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게 독서 모임 책으로 되게 좋다. 맞아요. 그쵸? 그리고 약간 사실에 기반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약간 세상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과 경험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이 책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총괄적으로 팩트플리스는 세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제시하는 유의하고 의미 있는 책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완전 사실에 기반해서 말씀드렸네요, 네. 오늘은. 사회과학 책이 이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우리가 말을 실수하면은 잘못된 정보가 나갈 수 있으니까 자꾸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맞아요. 또 저희가 편집을 안 하니까 편집 안 할 생각을 하니까 더 조심한 것도 있는데 근데 사회과학 책은 그런 부분에서 어렵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지금 사회과학 책을 또 읽고 저도 이 책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가진 생각을 좀 더 세상은 좋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라. 조금 더 뭐 예민하고 긴밀하고 편견 가지지 말고 생각해라 이런 걸 다시 또 다 주입을 시켜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좀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좋았던 책이고 사회과학 책이라서 조금 그러니까 막 정보 막 읽는 거 너무 어려울 수 있는데 가볍게 또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잘 봤습니다. 잘 말했습니다. 오늘도 횡설수설하고요. 저희 다음 책은요. H마트에서 울다 미셸 자우너 네, 책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만나요. 지금까지 큰 바퀴 음악기 오바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0가지. 이게 책 보시면 뒷부분에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사실 책을 다 읽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뒷 파트만 읽어도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리가 잘 되어 있고 표도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책을 읽고 싶은데 앞에 너무 힘들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들으시고 그리고 뒤에 부분 그림 보시면 아마 만독의 맛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약간 사회과학 책이라서 저희가 내용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본능 10가지를 얘기했는데 또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라도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얘기가 길어질 것 같지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간극 본능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평가할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경향으로 두 가지 것을 비교할 때 그 차이점을 과장하고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그 재벌과 뭐 가난한 사람, 남성과 여성
그런 때 강국 본능이 작용해서 두 그룹 사이의 차이를 과장하고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 본능은 우리가 불안, 공포, 불행 등 부정적인 것들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여 경향성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부정 본능은 인간의 진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일 수도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부정적인 사건들이 언론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과도하게 강조되어 불안과 공포가 증폭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직선 본능은 일어나는 현상이 지금까지 추세대로 직선적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한 사고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약간 경제 성장, 인구 증가, 기후 변화 등의 문제가 직선적인 추세로 발전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해서 이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현상은 직선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공포 본능은 우리가 위협과 불안에 대한 느끼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가 과거에는 위험한 상황에 생존하기 위해서 공포 본능을 반짝시켰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공포 본능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거나 과도한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인지적인 오류 공포 본능 파트입니다. 그리고 크기 본능 파트는 우리가 크기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인간은 작은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워서 큰 차이를 더욱 두드러지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매년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것보다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가 더 적더라도 테러를 더 큰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화 본능에서는 우리가 복잡한 세상에서 패턴을 파악하고 일반화를 하는 인지적 오류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예를 들어서 약간 어떤 국가에서 발생한 일부 사건을 전 세계적인 패턴으로 인식하거나 특정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광범위하게 일반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명 본능 파트에서는 인간이 운명이라는 개념을 믿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다루는데요. 이는 우리의 인생관, 그리고 인간관계, 경제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이는 종종 개인의 성격, 문화, 종교 등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됩니다. 하지만 이런 운명 본능은 약간 자신이 지니고 있는 운명이나 운을 완전히 제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외부적인 것들이 자신의 삶을 결정한다는 믿음에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되게 많네요. 또 얘기할게요. 거의 다 있어. 단일 관점 본능 파트는 인간이 자신의 생각, 믿음, 문화 등에 기반해서 하나의 면만 보고 판단하는 경향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단일 관점 본능은 때로는 다른 관점을 무시하거나 강요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오해, 오류, 갈등 등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약간 예를 들면요. 특정 인종, 종교, 문화 등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을 이 바탕으로 일괄적으로 판단하는 평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난 본능 파트에서는 인간이 다른 사람이나 그들의 행동, 생각 등을 비난하려는 경향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러한 비난 본능은 때론 자신의 편견이나 불만족, 불안 등에 기반하여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비난하거나 비난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다급한 본능 파트에서는 인간이 빠른 결론에 도달하려는 경향과 이로 인해 생기는 오류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다급한 본능은 때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거나 주어진 정보를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다급한 본능은 사람들이 과도한 비난이나 비판을 하거나 너무 일찍 결론을 내리는 것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책 다 읽은 거야. 우리 이제 끝낼까요? 네, 너무 이런 얘기했다고 스킵하지 마시고. 왜냐면은 이게 사회과학 분야다 보니까 네. 이게 정보에 근거한 책이라서 저희 그냥 느낌과 감상만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나 싶어서 이제 준바키님이 이거 정리를 다 해오신 거야. 감사합니다. 건지도 모르겠어요. 들어보세요 나중에.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게 10가지